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예습하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던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바이오 로봇 지각 변동 한국 증시입니다. 눈치 보기 속 종목 장세가 활발했던 가운데 특히 바이오주와 로봇주들은 강세, 이에 시가총액 순위에도 변동이 있었던 하루였죠. 그럼 자세한 수급 수치와 특징 섹터 심수영 캐스터와 알아볼까요?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보이며 혼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0.58% 하락한 2,521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며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시세의 연속성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742선까지 상승하며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연중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특징적인 움직임 보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연일 호재의 무서운 상승 보이고 있는 로봇 섹터 짚어보면요. 이날은 외신을 중심으로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대규모 생산을 위해 채용에 나섰다는 소식에 관련 산업 전반이 기대감 불붙었는데요. 섹터 내에서 휴림 로봇이 가장 높은 거래량 보이며 17%대 상승했고요. 클로봇은 15%대 강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섹터도 강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작 갤럭시 S25 시리즈가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된 가운데 기대 이상의 사전 판매 성적을 거두며 사전 개통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소식에 갤럭시 부품주로 묶이는 아모텍과 코리아 서키트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대왕고래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주들이 약세 보였습니다. 정부는 1차 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발표했는데요. 2차 시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올 상반기 편성될 가능성이 큰 추경엔 해당 예산이 담기지 않을 거란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섹터 내에서 화성 밸브가 16%대, 한선 엔지니어링은 14%대 약세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종목 장세 속에서도 지난주 금요일 빛났던 종목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첫 번째 드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역대 최고가 경신 LG에너지솔루션 제치고 코스피 시총 3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존 4위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날 6.5% 급등했고요.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시가총액은 82조 5,618억 원대로 올라오며 LG에너지솔루션을 제쳤는데요. 이제는 시가총액 3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되죠. 일단 바이오 섹터 전반의 분위기가 긍정적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우려스러웠던 금리 인하 지연 우려도 완화가 됐고요. 관세 무풍지대라는 인식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개별 이슈,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그룹사 차원에서 M&A 등이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과 함께 4분기 호실적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요, CDMO, 즉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시장 확대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CDMO 1위 기업인 론자 실적을 통해 CDMO 시장이 호황을 맞았다는 점이 드러났고요. 또 트럼프 주요 바이오 정책 초점이 약가 인하에 맞춰져 있는 만큼 바이오시밀러 호황과 함께 CDMO 시장도 같이 성장을 할 거란 기대감들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2주 전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중 견제에 대비해 아일랜드 공장을 매각했죠. 이에 미중 갈등 수혜 기대감과 함께 생물보안법 재추진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CDMO가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코스피 시총 순위 변화, 사실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에서도 눈에 띄는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장중한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에코프로를 누르고 잠시 코스닥 시총 4위로 올라왔습니다. 장 마감 기준으로는 다시 5위로 내려왔지만 두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는 단 114억 원 차이인데요. 관련해서 신한투자증권은요, 2차 전지 밸류체인이 힘을 잃는 사이 헬스케어와 로봇이 성장 동력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초 주도주로 부상한 바이오와 헬스케어, 또 로봇, 급등 후 차익 실현 매물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런 열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 함께 주시해 보시죠.
두 번째 헤드라인, 유리기판과 함께 강했던 섹터입니다. SiC, 즉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관련주 이야기인데요. HBM에 이어 SiC 웨이퍼, SK 최태원의 반도체 빅피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중 어떤 뉴스가 부각이 됐냐면요. HBM 선두주자 SK하이닉스가 HBM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넥스트 HBM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iC, 즉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SiC,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가 무엇인지도 좀 짚어볼까요? 전력 반도체 핵심 소재로 기존 메모리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와 비교를 했을 때 열을 400도씨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전압도 최대 10배까지 높일 수 있어 효율성이 좋은데요. 전기차는 물론이고요. 우주항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요. 올해 10억 1천만 달러로 예상되는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시장 규모는요. 2030년 30억 5천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 장벽이 높다 보니 현재 미국의 울프스피드 등 소수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SK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SK실트론이 SiC 웨이퍼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연내 8인치 SiC 웨이퍼를 생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SK실트론 CSS 등을 통해 미시간주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래의 먹거리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주목했다는 소식에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 급등하는데요. 관련주들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SK그룹과 연관 있는 종목으로는요. 어보브 반도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실트론과 함께 관련 공동 개발에 참여 중이고요. 이외에도 ALT는 SK하이닉스 협력사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후공정 다이싱 공법과 관련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까지도 모멘텀은 이어지면서 ILT 시간의 거래에서 6% 넘게 올랐는데요. 자, 시장 자체가 커진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다른 관련주들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아이온 디바이스도 금요일 5% 급등했죠. 실리콘 카바이드 지라갈륨 기반 구동 회로와 관련해 국책과제 주요 주간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요, 12인치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제조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9%나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운드리 기업 DB하이텍도 전력 반도체 출사표를 던진 바 있죠. 내년에 관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LB세미콘, 앞서 언급한 DB하이텍과 전력 반도체 관련 패키징 기술 공동 개발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DB하이텍은 지난주 금요일 16% 그리고 LB세미콘도 8% 넘게 올랐는데요. 자,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가 SK그룹의 HBM에 이어 새로운 캐시카우가 되어줄지, 그리고 본격적인 시장 개화로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 보시죠. 그럼 이어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 체크해 볼까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CU테크는 지난해 영업이익 11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39% 증가한 수치인데요. 또 보통주 1주당 234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CU테크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올릭스는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 후보 물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총 계약금이 무려 9,100억 원 규모로 올해 제약 바이오 업계의 첫 대규모 기술 수출인데요. 해당 소식에 올릭스 시간외에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오늘 시초가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우리 금융지주는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인데요. 또 보통주 1주당 660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투자자분들의 주주 환원 눈높이를 충족한 걸까요? 시간외에서 1.56% 상승했는데 정규장 흐름도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AI 행동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삼성전자, LG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과의 협력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AI 및 휴머노이드 섹터가 오늘도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 관련 소식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부터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일부 제품에 10에서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에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부터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는데요. 또 오는 11일이나 12일 상호 관세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증시가 미국의 관세 부과 및 협상 경과에 따라 크게 오르내린 만큼 어떠한 변경 사항이 있을지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CJ제일제당과 SM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시프트업, 두산밥켓, 기업은행, APR 등도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호실적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이끌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주목해 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관련 전망 이어지는 분석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